안녕하세요. 인생코닝입니다. 제가 과거에 딱 1000만 원만 모아보세요 라는 영상을 찍고 나서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1억이라는 금액, 1억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달콤한 이야기는 아니고 뭐 쉽게 모으는 방법이 있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편하게 1억 모으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흙수저이고 금수저 출신이 아니어서 돈을 모으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 부분도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1억이라는 숫자는 흙수저와 금수저를 불문하고 자기의 노력 여하로 모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억이라는 숫자를 잡게 된 거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생활 초반에 제가 생각하기에 3에서 5년 사이에 1억을 모으냐 안 모으냐에 따라서 향후 자산 축적의 기회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때 적어도 수천만 원 정도 모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모으지 못한 사람은 제 주변의 예들이나 여러 가지 제가 뭐 소송으로 경험하는 분들이나 경험상 시간이 지나도 돈이 축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이제 쌓아온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삶에 대한 관점, 생각, 방식이 그 사람이 살면서 모아놓은 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관점이나 삶을 사는 방식이 보통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초반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돈을 못 모았던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 통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남의 시선에 구애를 받으면서 비교를 한다거나 여가 생활을 즐긴다거나 여러 가지 성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초반에 내가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30년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초반에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축적한 자산이 향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당연히 향후 어떤 자산을 축적하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억이라는 숫자를 잡은 거는, 시드머니가 1억이 되면은 일단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히 향후 체감되는 소득이 달라지면서 돈을 모으기가 쉬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억이 되면은 수익률이 20%가 되면 2천만 원의 소득이 생기죠. 근데 이 수익률이 쉬운 게 아니고 당연히 어려운 거지만, 만약 그냥 20%라고 잡았을 때 2천이면은 월 200에 세후 금액으로 하면 뭐 180에서 190이잖아요. 그게 한 2천 정도 돼요. 즉 몸으로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최저시급을 받을 때의 소득과 그냥 1억을 모았을 때 투자를 통해서 2천만 원 벌어질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개개인이 통장에 늘어나는 돈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하기가 쉬워지고요. 아, 돈이 돈을 벌어주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게 1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 패턴도 1억을 모으면서 보통 자기가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점차 돈을 모으는 거에도 익숙해지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오는 방식에 따라서 세상을 보니까요. 뭔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과 또는 뭐 어떤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라가면서 보고 있는 광경과 뭔가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뭔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는 사회의 관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잔고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선후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빠르게 모으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욕망을 통제하고 소비를 억제하는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사업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이제 초반에 돈과 시간, 노력 이런 걸 투입을 하고 향후 포텐셜이 이제 올라가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대부분 이제 직장인 분들이 쓸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부업까지 하는 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는 건데, 일정 기간 안에 모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보통은 제가 아까 3년에서 5년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3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고 다짐을 했으면 원금으로만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바로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보면 277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자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적금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예금에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계속 투자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가장 안전한 걸 계산으로 했을 때 3%로 가정을 하면, 네이버에 이자 계산기라는 걸 검색하면은 그 적금을 탭을 누르시면 월 적립액을 넣고 뭐 이자를 조정하면서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눌러보시면 연이자를 3%로 가정했을 때 한 달에 267만 원 정도를 모으면 이제 3년에 1억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소득이 200만 원이다, 뭐 아니면 250만 원이다, 좀 더 적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뭐 5년에 1억을 모은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넣어보면서 이제 금액을 적어보면 돼요. 제가 그 각종 모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돈을 모은 사람하고 모으지 못한 사람 차이를 극명하게 느꼈던 게 그 역산해서 계산하느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모으신 분들은 나이 40에 내가 몇 억 원 정도 순자산을 가질 거야 라고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정하고 시작을 해서 내가 현재 월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 정도를 절약을 해야 되고 이런 걸 계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잘 모으기도 어렵고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모을 수 있는 최대치를 모은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돈을 거의 모으기가 어렵고 목표를 설정한 돈에 맞춰서 생활하는 방식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한 명 드리자면 지금은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이제 대학을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20대 초반부터 주 7일 일했다고 해요. 주 7일 일하고 이 친구는 이제 인테리어 업종에서 일을 했는데 20대 초반에 최대치로 일하면서 모을 수 있었던 돈이 한 3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300 정도를 한 달에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좀 더 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찍부터 주식과 부동산 모임을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경매랑 갭 투자였어요. 그게 201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 집값에 대해서 비관론이 팽배할 때였는데 이때 경매 낙찰이나 갭 투자 이런 거를 얘기를 듣고 20대 초반에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주택을 사기 시작해요. 이렇게 돈이 모일 때마다 하나하나 뭐 갭 투자를 하든 뭐 해서 매입을 했고 201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집값이 확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사놓았던 부동산이나 주식들이 올라서 순자산으로 계산하면 이제 순자산이 10억 정도가 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엄청 예외적인 케이스냐? 제대로 그 돈을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시기가 30대 초반으로 늦었다. 뭐 20대 초반으로 좀 빨랐다. 이런 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대로 된 길만 걷고 제대로만 모으려고 하면은 이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게 그 가치 투자 모임에서 만났는데 무엇이든 배우고 싶고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하던 친구예요.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업무를 하던 친구들 중에 자기랑 비슷한 소득을 얻은 친구들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자기만큼 자산을 쌓은 사람이 없었다. 대부분은 그냥 소비해버리거나 여가나 술, 뭐 유흥 이런 데 이제 돈을 다 써버린 거죠. 제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 더 중요한 게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절약을 하는 것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릇을 제가 판단을 할 때 새로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친구는 집은 어려웠지만 공부를 하는 거 좋아했고 대학은 못 갔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특히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이나 이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시간을 썼다고 해요. 사실 주 7회 일하면서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하고 와서 저녁에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신이 열심히 하면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이렇게 딱딱 보이니까 이 친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모임 같은 데서 나가서도 만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도서관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나 유튜브 등 플랫폼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사실 1억을 모으는 게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소득이 만약에 200에서 250만 원이다라고 하면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부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모으고 싶은 액수를 모으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생활해야 되는 게 절약도 있지만 소득을 올리는 작업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바로 사업을 해라 이렇게 권하기는 좀 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뛰는 만큼 버는 부업을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뭐 예전으로 치면은 뭐 배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올려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그 수치에 맞추는 작업을 해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고 그 친구가 했던 것처럼 뭐 투자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특히 이런 비슷한 사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모으는 사람 또 돈을 실제로 비슷하게 살아서 모았던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안 지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은 놀고 있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은 내 삶이 되게 비극적으로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근데 주변이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다들 그렇게 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기회도 생기고 투자 기회도 생기고 또 자기의 동기부여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돈만 모으지 마시고 동시에 이런 모임이나 정보 습득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꼭 나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힘도 나고 향후에 더 많은 자산을 추적하는 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미래의 가능성을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넓힐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